혹시 당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를테면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 심지어 매일 얼굴을 보는 직장 동료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 그들의 모습은 진실해 보이지만 다음 순간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무언가를 언뜻 보게 됩니다. 만약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질문만으로 상대방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진짜 성격과 가장 깊은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인간 마음의 거장, 칼 융의 심리학적 통찰에서 영감을 받은 두 가지 강력한 질문을 통해 마치 펼쳐진 책처럼 사람을 읽어내는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질문은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를 넘어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몰랐던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니까요. 이제 칼 융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유능해 보이는 30대 마케팅 팀장 세라 씨의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모든 회의에서 빛나는 미소와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동료들에게 그녀는 그야말로 성공의 아이콘이자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벽한 리더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을 때 세라 씨는 남모를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녀는 실패를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넌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리면서도 애써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완벽한 가면을 유지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세라 씨와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설적인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칼 융은 수십 년간 인간 정신의 신비를 파헤친 끝에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심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낸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긴장될 때 짓는 미소, 두려울 때 꾸며내는 자신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애써 유지하는 예의 바른 태도. 이 모든 것이 페르소나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체면을 중시하고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 할 때가 많죠. 바로 이 페르소나가 그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인 셈입니다. 페르소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연약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가면 아래에 있습니다. 페르소나 밑에는 훨씬 더 본질적인 것, 바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부정하며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넣은 자신의 모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결점이나 약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나답지 않다고 결정해버린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 숨겨진 두려움, 심지어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창의성이나 가슴 깊이 묻어둔 열정까지도 말입니다. 세라 씨에게 그림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자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입니다. 그녀는 완벽함이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필사적으로 숨기지만 그럴수록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삶을 더욱 강력하게 조종합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이 미묘한 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타인의 진짜 모습을 여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우리의 반응, 판단, 심지어 인간관계를 조종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라고 자문해 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 나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달은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가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세라 씨의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직장에서 세라 씨는 동료인 민준 씨를 유독 싫어합니다. 그는 늘 지각하고 마감을 어기며 별다른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라 씨에게 민준 씨는 게으름의 상징 그 자체였고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이라면 이렇게 지적할 것입니다. 민준 씨에 대한 세라 씨의 격렬한 반응은 단순히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라고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세라 씨는 민준 씨의 태평한 태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끝없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잠시 쉬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수년간 억눌러 왔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짜증은 바로 그 억압된 그림자가 나 좀 봐달라고 소리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투사라고 부른 심리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거부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클수록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묻어둔 무언가에 대한 강력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경을 유독 거슬리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요? 모든 대화에 끼어들어 아는 척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절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동료인가요? 칼 융은 이러한 반응들이 바로 당신이 외면해온 자신의 일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림자가 부정적인 특성만 담고 있는 저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속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 또한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듣고 창의성을 억눌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기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야망을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특성과 함께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놀라운 재능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 숨겨진 춤을 이해했으니 당신은 칼 융의 첫 번째 강력한 질문을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페르소나를 꿰뚫고 그 아래의 그림자를 직시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카페에서 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친구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직장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런 사람은 정말 딱 질색이야.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잠시 멈춰 생각합니다. 혹시 저 반응이 그 동료보다 내 친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순간 칼 융의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온갖 소음을 뚫고 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칼 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절대로 참을 수 없는 혹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언뜻 보기에는 파티에서나 나눌 법한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인간 정신의 대가인 칼 융은 이 질문이 심리학적 지뢰와도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군가가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자신의 그림자에 환한 조명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한 것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칼 융은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과정이죠. 당신의 친구가 자기 자랑이 심한 동료를 맹렬히 비난할 때 그들은 단순히 그 동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의 성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반응이 격렬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40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지훈 씨의 이야기로 이 개념을 생생하게 느껴봅시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일처리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2번, 3번 확인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그를 미치게 만드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팀 동료인 수진 씨입니다. 수진 씨는 회의에 늘 늦고 마감 직전에야 일을 제출하며 별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훈 씨에게 그녀는 게으름의 화신이며 그는 그녀에 대한 불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은 프로답지 못해. 우리 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나옵니다. 하지만 칼 융이라면 지훈 씨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수진 씨가 왜 그렇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나요? 만약 지훈 씨가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는 수진 씨의 태평한 태도가 자신이 깊이 묻어둔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완벽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휴식이나 여유가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믿으며 쉬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수년간 억눌러 왔습니다. 수진 씨에 대한 그의 분노는 사실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거부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의 첫 번째 질문이 가진 마법입니다. 누군가 이 질문에 답할 때 그들은 단순히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맹점이 그려진 지도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참을 수 없어하는 특성은 종종 그들 자신이 외면해온 특성이며 그들의 감정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제 이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늘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은 것을 서슴지 않는 동료인가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이 격렬한 반응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피해자처럼 구는 사람을 견딜 수 없다면 어쩌면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이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억누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야망 넘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기적으로 보일까 봐 자신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깊이 묻어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투사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가 인간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 즉 자신이 틀렸음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폭로합니다. 자신의 자아가 시험대에 올랐을 때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이 어떻게 빛나거나 혹은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어느 가족 저녁 식사 자리, 당신의 사촌인 혜진 씨가 직장에서의 결정에 대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에 차 있으며 목소리는 크고 제스처는 당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그녀의 논리에 허점을 지적하고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혜진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남을 탓하고 자신의 주장이 여전히 옳다고 고집합니다.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바로 그 혜진 씨였던 적은 없나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필사적으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경험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칼융의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인 틀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칼융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했지만 나중에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이 질문 역시 단순하게 들리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자아라는 겹겹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사람의 진정한 정신적 성숙도를 드러내는 심리학의 메스와도 같습니다. 칼융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 우리가 공들여 쌓아올린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도전받는 순간, 즉 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우리의 본질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칼융이 말한 자아 이상, 즉 유능하고 똑똑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 위협받습니다. 그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실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축소해버리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정신적 강함 혹은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소화해내는가입니다. 그들은 무너지는가, 책임을 회피하는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가? 진실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다시 혜진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자신의 리더십의 자부심을 가진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1년 전 그녀는 회사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 확신하며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의 우려 섞인 경고를 지나친 조심성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팀원들이 자신의 비전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틀렸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자신의 자아 이상이 도전받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사실 내가 틀린 건 아니었어. 상황이 바뀐 것뿐이지라며 부인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어라며 합리화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건 다른 사람 잘못이었어라며 투사합니다. 혜진 씨의 초기 반응은 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이야기의 핵심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주간의 방어적인 태도 끝에 혜진 씨는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앞으로 비슷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무능하게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융은 혜진 씨가 반대되는 것들의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정신적 성숙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녀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편함과 마주하고 무너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능력이 바로 강인한 인격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스스로가 옳다고 확신했지만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나요? 고집을 부렸나요? 남을 탓했나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웠나요? 이 질문이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단순히 이야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불완전함과 맺고 있는 관계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던 경험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못합니다. 칼 융은 이를 심리적 팽창이라 불렀는데 이는 불완전함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즉시 외부 요인을 탓하며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통합된 사람들은 정직하게, 심지어 유머를 섞어 자신이 틀렸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칼 융의 마음에서 나온 두 가지 강력한 질문을 당신의 도구함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아는 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마법은 이 질문들을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 일어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연인과의 깊은 대화, 심지어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의 대답에서 어떤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를 감지해야 할까요? 직장팀 회의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서로를 비난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칼 융의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과 일하는 것이 가장 힘드신가요? 동료인 마크가 즉시 대답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들은 정말 질색이에요. 숨이 막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턱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이 단순히 그의 상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마크의 그림자에 대한 단서입니다. 어쩌면 그는 통제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통찰을 바탕으로 그를 판단하는 대신 공감의 자세로 접근하여 그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은 완화되고 더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 질문들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4가지 레드 플래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특정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입니다. 만약 누군가 첫 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특정 정당, 성별, 직업군 등 전체 집단을 비난한다면 이는 심리적 분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특성이 특정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짜증을 특정 집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틀렸던 경험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자아 팽창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아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전체에 대한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급격한 감정 변화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동안 상대방의 말투나 몸짓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차분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변한다면 당신이 그의 그림자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격렬할수록 더 많은 억압된 감정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공격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만약 누군가 왜 그런 걸 묻죠? 당신은 안 그런가요? 와 같이 적대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되돌린다면 이는 그들이 상당한 그림자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종종 깊은 불안감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칼융의 명민한 마음속을 탐험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의 진실을 여는 두 가지 강력한 질문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쓰는 가면을 꿰뚫어보고 숨겨진 그림자를 발견하며 자신의 불완전함과 마주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읽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알기 위한 관문입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납니다.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그 동료는 당신이 아직 마주하지 못한 그림자의 일부를 비추고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고집을 부렸던 그 순간은 당신이 더 진정한 자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 영상을 그저 30분의 콘텐츠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질문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가십시오. 다음 대화에서, 직장에서, 친구와 혹은 가족과 함께 이 질문을 사용해 보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질문의 칼날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참을 수 없나요? 당신은 언제 틀렸었나요? 그 대답과 마주 앉을 용기를 내십시오. 진짜 마법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험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